오늘은 구독자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돈만 풀면 상승장을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돈을 풀어서 지속적인 상승장을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유동성 장세가 궁금해하고 과연 이런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식시장을 투자를 하면 여러분 주식시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요. 여러분 돈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유동성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죠. 부동 자산이 있고 유동성 자산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기도 쉽고 가치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뭐 부동산과 비교를 하는 거죠. 부동산, 유동자산, 부동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동성의 가치를 정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 말을 하면 자본주의가 폭력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력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계속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모여서 서로 합의를 해서 이걸 돈으로 합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의 가치를 지금 누가 정해버리는 거죠? 결국 이제 기축통화인데 기축통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달러인데요.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간단하죠 여러분. 뭐냐? 군사력이 강해서 국력과 경제력이 강해서. 사실 미국이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국력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가장 강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뭐냐면 세계는 계속해서 기축통화 때문에 경쟁을 계속하고 있죠.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든지 미국 그 다음에 유로와 같은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유동성 자산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힘이 너무 세요. 달러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달러를 기준으로 달러를 기준으로 유동성 자산이 계속해서 이제 풍부하게 공급되고 달러를 아무리 많이 찍어도 달러의 가치가 뭐 크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달러를 풀었는데 달러를 풀기 때문에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달러를 막 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달러를 판다든지 막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이제 증시가 출렁거리고 위기가 반복될 텐데 달러를 아무리 많이 찍어도 전 세계에서 달러 수요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 잔세가 유지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지 달러의 값어치는 이제 달러가 유동성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최근에 우리가 한번 그러면 달러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달러는 왜 강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달러의 가치와 가격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달러의 가치와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여러분 가격과 가치를 정할 때 유동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죠. 미국의 달러의 힘이 강한 이유는 군사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인데 지금 이런 거죠. 우리가 미국 달러가 있으면 달러의 전 세계적인 부자들이 달러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중국은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있고요. 한국 포함시켜야죠. 일본 있고 옛날엔 N, 그 다음 유로, 여기 독일, 프랑스, 영국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미국 있고요. 지금 최근 봤을 때 유동성 자산이라고 했을 때 미국의 힘이 얼마나 강해졌냐면 요즘에 N을 별로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1위 기업이 도요타입니다. 자동차는 옛날만큼 또 좀 그렇게 값어치가 있진 않죠. 그 다음에 독일이 뭐냐면 여기 독일이 BMW하고 벤츠죠.
이것도 과거만큼 뭐 그렇게 크게 값어치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은 뭐가 있냐? 1위가 애플, 2위가 뭐 아마존, 3위가 MS 마이크로소프트, 4위가 뭐 구글, 그 다음에 5위가 뭐 페이스북, 그다음 최근에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 그 다음에 스페이스X, 이런 기업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전 세계 유동 자산이 달러가 미국에 포함된 기업에 다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핫한 기업이 미국에 지금 꽤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달러를 찍어내도 전 세계는 달러의 양과 상관없이 부자들은 달러를 다 축적하고 싶어 하죠. 최근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질문 받은 게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하고 싶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럼 뭐냐면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싶다는 거 뭐냐면 원화를 뭘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달러로 바꾸고 있다는 거. 저만 이제 질문을 많이 받은 게 아니라 최근에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굉장히 열풍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도 달러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유동성 장세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게 바로 유동성 장세의 이 상승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것을 할 줄 알면 이제 우리가 투자의 아주 고수 내지는 완전히 전문가라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최근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MS나 구글이나 이 페이스북이 미국 주가지수의 전체 S&P의 22%를 넘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몇 개 종목에 엄청나게 지금 자금이 몰려 있어요. 아마 전부 다 지금 이 5개가 아마 1000조가 넘어갈 겁니다. 1000조가요. 우리나라 돈 1000조 원이 넘어갈 거예요. 애플은 여러분 거의 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2000조를 찍었죠. 2000조까지도 올라간 상태인데,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S&P 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기업이, 대부분 기업이 상장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 기업이 거의 뭐 22%를 차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이런 건데, 결국은 이 주식이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고점, 그러니까 굉장히 고평가가 될 거고, 고평가가 되면 당연히 뭐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점을 가지고 노려서 떨어졌을 때 차이, 그러니까 이게 고점이, 이 주식이 결국은 뭐냐면 뭐 풋이라든지 개별 옵션에 아마 또 그런 세력이 있겠죠. 이건 너무 거품이 심하니까 한번 주식을 크게 떨어뜨릴 것 같은 아마 그러한 그 미국 안에서 세력이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한마디로 주식이 크게 하락을 할 건데,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언택트 시장이 굉장히 가속화 돼가고 있고 점점점 발달하고 있죠. 코로나 사태가 이러한 상황을 촉발시켰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한 앨런 머스크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스타링크 지금 프로젝트가 있는데, 스타링크가 뭐냐면 지구 밖에 인공위성을 15,000개를 쏴서 무료 와이파이를 다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간에 뭐 인터넷이 접속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페이스X에 그러니까 구글이 10% 정도를 투자를 하고 1조를 자금을 댔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구글에만 접속하면 사막에 있든 정글에 있든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인터넷이 되고 바로 와이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안 되는 세상이 뭐 상상을 못하지만, 아직도 세계에는 와이파이가 되지 않고 인터넷이 되지 않는 지역이 굉장히 많죠. 뭐 많습니다, 여러분. 뭐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든 시장이 이제 어디든지 간에 단말기만 있으면 인터넷이 다 연결이 돼 버린다고 하면, 이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MS, 구글, 페이스북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더 커지는 거죠.
이 스타링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앨런 머스크 때문에, 스타링크 때문에 아주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성이 지금 거의 뭐 가늠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주가는 올라갈 거고, 실제로 실적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적도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성 때문에 유동성의 값어치가 계속해서 뭐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도 미국이 지금 있는 기업이 굉장히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치가 떨어지지 않고 전 세계는 달러의 수요가 점점점 이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유리한 게, 아까 말씀드린 일본과 독일이 옛날에 아주 강한 나라였는데 지금 이 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죠. 우리나라 현대차가 있지만 우리나라 1위 기업은 뭐죠? 삼성전자. 물론 대만의 반도체 아주 큰 산업이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애플과 아마존, MS, 구글, 페이스북에 그래도 연관이 돼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지수가 크게 올랐지만 아직 삼성전자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체력이 아주 튼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상승했지만, 기대심으로 상승했지만 정작 실적이 잘 받쳐주는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못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져도 되는 거죠. 그러면 거죠. 과연 이 유동성 장세에 투자를 해야 되냐,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지금 이 유동성 이제 1,400포인트에서 지금 거의 2,300까지 올라갔죠. 이게 이제 크게 무너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미국 같은 기업에는 진짜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기대심도 있고 실적도 받쳐주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도 여러분 이 방송을 어디서 보는 거죠? 유튜브로 보고 있죠. 유튜브가 어디의 자회사입니까? 여러분 구글의 자회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장세가 최근에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는 돈만 풀면 상승장을 만들 수 있느냐요? 라고 말씀해 주는데, 돈을 풀었을 때 그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면 상승장을 만들 수가 없고 오히려 경기가 엉망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 그러니까 달러를 아무리 풀어도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심이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유동성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상승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상승장이 어디까지 지속이 될 수 있냐면, 이 유동성 장세 지금 중심이 되는 기업이 폭락하지 않는 한 기대심이 떨어지고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와야지만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이 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그게 이제 기간을 정할 수는 없죠. 당분간은 충분히 기대심을 끌고 갈 수 있고, 그 스타링크라는 이 프로젝트는 뭐 거의 뭐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위성을 로켓을 한번 쏘면 뭐 80개씩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고요. 뭔가 지금 너무 당혹스럽죠, 이런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심이 어느 정도는 살아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사실은 하고 싶은 말씀, 제가 강의 내용이 많지만 강의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제가 언제든지 강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나누면서 힘든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